여러분 반갑습니다. 에세이 쓰기는 좋은 글 모방으로부터 에 담겨 있는 그런 좋은 글들을 여러분과 함께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 4, 4페이지에 있는 내용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지문을 한번 보실까요? 참고로 자, 이 지문을 해석하기 이전에 어떤 내용의 글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이사를 어디로 가느냐, 아니면 누구와 결혼하느냐, 아니면 어떤 직업을 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정을 앞서서 이게 섣불리 잘못하면은 정말로 후회를 할 수 있으니까 어떤 그 원칙대로 제대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독해를 함에 있어서 글을 읽으면서 위에는 어떤 내용이 되었겠구나 하는 것을 유추하면서 독해를 하면은 독해 실력이 훨씬 더 늡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의 문장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를 큰 시각으로 보고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문장이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before로 시작하는 어떤 그 부사절로 먼저 시작을 하게 있죠. before 다음에 만약에 명사가 오면은 요거는 전치사 구로 부사 구가 될 것이며, before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나오면은 요거는 절로 된 부사절이 와서 요렇게 되는구나, 부사절이구나.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기 이전에 이건 절이 왔습니다. 뒤에는 before we get to work. 자, 이 get to work은요, 그냥 뭔가를 어떤 그 움직여서 작업을 하기 이전에 이런 겁니다. 그냥 before we start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부사절이 왔고요. 그 다음에 메인 주어 동사가 왔습니다. 자, 우리가 작업을 하기 전에, 이때의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림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지를 이제 착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Let's establish a few basic principles가 뼈대가 먼저 나왔네요. 뒤에 투부정사가 있고, 우리 중요한 것은 이거 establish principles 이런 어떤 표현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establish는 뭐 세우다, 설립하던데 뒤에 목적어가 principle이 오면은 어떤 원칙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establish principles 원칙들을 세우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a few basic principles 하면은 몇몇 기본적인 원칙들을 세웁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let's 하면은 뭐뭐 합시다죠. 몇 가지 기본 원칙들을 세웁시다인데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투부정사는 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 투부정사는 뭐 여기는 수식어구, 형용사 또는 부사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 볼까요? 자, 뭐 할 수 있는, 자 보세요.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이때 우리 요 throw라는 전치사 이런 것들을 그냥 굉장히 어떤 느껴보시면 좋습니다. 보세요.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자, 가이드 합니다. 누구를 가이드 합니까? 당신을 가이드해서 이 throw가 있죠. 뭔가를 이제 통과해 가는 거죠. 그 과정. 그 과정이라 하면 어떤 결정을 내리는 어떤 한 단계별로 중요한 결정 함부로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라는 그 원칙.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 그래서 정관사 더가 언급됐다는 얘기는요. 위에 뭔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과정을 한번 언급을 했구나. 그래서 여기서 다시 그 과정을 guide through, 당신이 그 과정을 이렇게 통과해 갈 수 있는 이런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throw라는 이 throw가요. 보세요. 우리가 throw가 쭉 가는 거죠. 쭉 가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좌충우돌로 가는 게 아니라 거침없이 쭉 가는, 그래서 당신이 그 과정을 시행착오 없이 이끌어줄 이런 뜻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할 때 시행착오 없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영어의 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 그러면은 수식어구 중에서 형용사로 볼 것이냐 부사로 볼 것이냐. 부사로 보면은 당신이 그 과정을 시행착오 없이 이끌어주기 위해서 몇몇
원칙들을 세웁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형용사로 보면은, 이걸 형용사로 보면은, 당신이 그 과정을 시행착오 없이 당신을 가이드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들을 세웁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로 보느냐, 부사로 보느냐, 그 큰 의미가 없어요. 무엇으로 보나, 이때의 형용사로 보는 투부정사인가, 부사로 보는 투부정사인가 하는 것은 이때는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논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의 경우에는 당신을 그 과정을 통과함에 있어서 이끌어줄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 이렇게 해서 형용사로 보고 싶습니다만은 부사로 봐도 전혀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장은 요 마침표 찍혀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의 문장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좋습니다. 이때 보니까 여기 and를 중심으로 첫 번째 이런 행위를 하시고 두 번째 set을 하십시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 같습니다. 그래서 first think about, 자, think about 어떤 명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 about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요 물결 표시 자리에는 명사적인 성분이 와야 되는데, 이때 어떤 명사가 왔느냐? What really matters to you? 이겁니다. what이 이끄는 요소가 명사 자리에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때 what은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 what으로 보면은 the thing that 해서 당신에게 matter 자체는 동사로 쓰이면 중요하다니까,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간접 의문문을 본다면은, 자, 당신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간접 의문문으로 보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보십시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만은, 관계대명사로 보더라도 관계대명사도 간접 의문문도 둘 다 명사 자리에 올 수 있는 요소입니다. 문법을 배우게 되면은 그렇죠. 근데 이 명사가 관계대명사로 볼 것이냐, 간접 의문문으로 볼 것이냐. 관계대명사로 본다면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간접 의문문으로 본다면 당신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걸로 하더라도 논리는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남들이 하는 이야기나 또는 남들이 써놓은 글을 읽을 때는 가장 내가 아는 언어적인 어떤 지식으로 무엇이 가장 자연스러운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자, and set your criteria accordingly. 자, 보세요. 요거. 자, 그리고 나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당신의 기준을 accordingly 하면은 그에 부합되도록, 그에 따라서 set criteria 하십시오. 기준을 세우십시오. 이때도 자, 우리 글을 쓰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에세이를 잘 쓰기 위해서도 반복된 표현보다는 establish principles, 원칙들을 세우다, set criteria, 기준을 세우다 해서 establish를 set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principle을 이제 criteria로 이렇게 바꿔주는 어떤 그런 거죠. 자, second 이거 짧습니다. 하나의 문장이. 두 번째로 gather the relevant facts. 자, gather fact, 이렇게 뼈대 위주로 봐주는 게 좋습니다. 자, fact들을 gather 하십시오. 모으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fact, relevant 하면은 이제 형용사로 fact를 꾸며줄 텐데, 원래 relate 하면은 관련시키다죠. 그러니까 relevant 하면 관련 있는 그런 사실들, relative 하면 어떤 상대적인 이런 것들도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비교하는 것도 상대적인 relative, 또 명사로 쓰면 이제 관계된 사람들 해서 친척들, 이런 식으로 이제 어휘를 확대해 가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있는 사실을 모으십시오. 우리가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지 선택할 것인지, 그것도 사실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 나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좀 다소 길지만 이게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메인 주절이 앞에 와 있고,
그 다음에 so로 연결되는 부사절이 온 것입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크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make sure 확실히 해두십시오라는 말인데 make sure 다음에 이렇게 대시 생략되고요.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함을 확실히 챙겨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때 대신 생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어 동사만 오면은 주어가 동사함을 확실히 해두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주어 동사만 왔네요. 대시 생략되고 You collect data about all of the options. 자, collect data 보세요. 요거 데이터를 collect 하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보면은 뼈대 다음에 더 크게 보면은 data about all of the options. 그 모든 옵션들에 대한 데이터라는 명사구 이렇게 이제 크게 뼈대 위주로 그 다음에 더 큰 시각으로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gather facts, collect data 하는 것들도 물론 똑같은 표현하고는 다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은 어휘를 이렇게 반복해서 쓰지 않고 비슷한 표현이죠, 그죠? gather facts, collect dat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사실들을 수집하고 하세요. 다음에 자, 뭐를 더 확실히 챙겨두세요? 그 모든 옵션들에 대한 데이터를 당신이 수집해야 될 거를 확실히 해두세요. 이런 겁니다. 자, 이때 부사절에 쏘는 다소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영어를 곧잘 하는 분들도 부사절이 접속 쏘가 도대체 뭐지?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이 쏘에는 두 가지 쏘가 있습니다. 부사절의 접속사로 쏘 다음에 커마 다음에 쏘. 우리가 그래서라고 알고 있는 쏘입니다. 이때도 뒤에 대시 생략되는 해서 주어 동사 하면은 요거 그래서 주어가 동사입니다. 라는 요거는 커마 다음에 쏘는 결과의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so라고 알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라고 알고 있는 거는 부사절의 접속사 결과의 부사절입니다. so that 해서 주어 동사가 나와도 그래서 주어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도출됩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so는요, 이 대시 생략된 결과의 부사절의 그건데, 여기는 커마가 없잖아요. 그죠? 커마가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 커마가 없는 so that은 뭐냐? 커마가 없는 so that은 뭐냐? 요거는 뭐뭐 주어가 동사할 수 있도록. 목적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라는 목적의 부사절입니다. 따라서 주어가 동사할 수 있도록 이런 겁니다. 여기서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실력이 있는 분들도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뭐 할 수 있도록 so you can be confident that 하면은 당신이 어떤 주어가 동사다라는 내용을 확신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겁니다. 자, 뭐 할 수 있도록 You are truly making an informed decision. 자, 보세요. 이것도 주어가 동사할 수 있도록인데 우리 make decision이 뼈대로 나온 겁니다. make decision. 자, 결정을 하다. 네, 진행형으로 썼죠. 진정으로 결정을 하는데 어떤 결정을 하다? decision 앞에 informed, make an informed decision 하면은 보세요. 요거 inform이 알려주다죠. 그러면 알림을 받는 결정, 즉 어떤 정보를 모르고 하는 결정이 아니라 주먹구구로 하는 결정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실을 통지를 받는 거죠. 누구한테 받습니까? 내가 수집해 놓은 데이터들로부터 내가 정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받는 결정을 하다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make an informed decision 하면은 현명한 결정을 하다인데 실제로 안에 있는 속뜻은 모르고 하는 결정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의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장을 독해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영어를 잘 하려면 이런 뼈대 위주의 표현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Establish principles, set criteria, gather facts, collect data, make decision. 요렇게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구조적인 표현, 요런 표현을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작문을 잘하고
종합적으로 빠르고 정확한 독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이 뼈대고 무엇이 수식어구인지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요거 문장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라도 요거 부사절의 접속사도 들어가 있고 위에 있는 그 내용과도 조금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자, 크게 보면 하나의 문장인데 앞에 부사절이 먼저 와 있습니다. 부사절이 이제 우리가 먼저 올 때는 뼈대보다 앞서서 부사적인 요소가 먼저 왔습니다라고 쉼표로 이렇게 요까지는 부사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겁니다. nowthat은요. 여기 주어 동사가 오면은 주어가 동사 했으므로라는 이유 부사절의 접속사 중에서도 크게 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 했으므로 Now that you've made your choice. 당신이 결정을 내렸으므로. 자, 여기서도 make decision, make choice 이런 것도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여기는 뭐 현재 완료했으므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지금 막 당신의 선택을 내렸으므로 이제 one last challenge remains.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마지막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해서 또 마지막 과제를 뭔지 이제 내용이 나오겠죠. 자, 요것도 이제 표현적인 어떤 그런 기법으로 괜찮은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마지막 그 표현을 한번 볼까요? 근데 이게 하나의 문장입니다. 자, 우리 전체적으로 독해를 하려면은 어떤 분들 독해가 안 되는 분들 보면 처음부터 막 그냥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구조도 보지 않고 막 그냥 I'd like to suggest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크게 하나의 문장이에요. 이게 하나의 문장. 이거 전체가 하나의 문장이구나. 그러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자, 이렇게 돼서 I'd like to suggest that 이하 이렇게 나오는데 자, suggest 자체가 제안하다입니다. 제안하고자 합니다인데 어떤 명사 자리, 목적어 자리에 주어 동사가 왔으면 당연히 명사절이죠. 주어가 동사하다라는 내용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전에 제가 강의, 영어의 틀이라는 제 문법 강의에서 요 suggest 발음을 막 잘못했다고 메일로 항의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보세요. 앞에 거 읽으면 어떻습니까? 썩죠, 썩. 근데 짧게 발음하면 썩. 그 다음에 뒤에 발음하면은 just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다 발음하면은 suggest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suggest라고 발음했더니 어떤 한 분이 제게 메일을 주셔가지고 영어 강사가 발음도 못하면서 그 강의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 메일을 받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사전을 찾아보세요. 그분의 주장은 suggest를 왜 suggest라고 하느냐, 왜 그런 엉터리 발음을 하느냐 이렇게 한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suggest라고 하는 것보다 suggest라고 발음합니다. 이 발음적인 것도 그러니까 뭐 모르고 자신이 몰라서 남을 막 그냥 뭐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그러니까 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식으로 자신의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가 정답인 것처럼 생각해서 남을 막 그냥 강하게 안 좋은 말로 그냥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실제로 있는 그대로 실제 발음은 어떠하고 제가 발음이 좋아서 문법 강의 만들어서 보급하는 게 아니고요. 하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냈더니 그분이 강의를 구입하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과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제안하고 싶습니다인데 자, 기본적으로 there are four really powerful cornerstones, foundations. 자, 여기 보면은 코너스톤 자체가 우리가 뭐 주춧돌, 초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혹시 코너스톤을 모를까봐 그냥 파운데이션을 한 번 더 이렇게 해준 겁니다. 네 가지 정말로 강력한 그런 기초적인 어떤 초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기초가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뒤에 대절이 나오는데 요거 형용사절입니다. 형용사절.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이 형용사절입니다. 보세요. 자, 그럼 선행사는 뭡니까? 앞에서 수식받는 명사는 요 두 가지
두 가지 다른 그 명사가 아니라 같은 명사입니다. 다만 이제 표현을 모를까봐 이제 두 번 이렇게 다른 말로 썼을 뿐이고, 요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그렇다면은 앞에 있는 이 명사는 형용사절 속에서 어떤 목적어의 논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어 빠져 있어야 되는데, 전치사 뒤에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되는데, 전치사 뒤에도 원래는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설 수 있는, 우리 밟고 올라설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이런 겁니다. 중요한 기초. 자, 우리 건물도 우리 아파트도요, 밑에 기초가, 튼튼한 기초가 있지 않으면은 건물이 그 위에 설 수가 없이 가라앉아 버리겠죠. 무게가 이제 점점 증가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딛고 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초석들, 기초가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if절이 왔는데요. if절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if절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만약 어떻게 하려 한다면 딛고 설 수 있는 이런 식의 구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하려 한다면 해서 뒤에 if절이 온 거예요. 이렇게. 자, 뭐 하려 한다면 해서 요게 하나의 명사구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명사구의 개념이 굉장히 크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if 절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자, want는요. if 절 속에 오형식 구조를 이끄는 want, 원합니다. 목적어인 우리의 스피치, 우리의 어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연설을 잘하는 나의 연설이 강력하게 하기 위한 뭐 기초적인 어떤 그런 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피치가 목적어고요. 요 to be powerful은 목적 보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피치가 아주 강력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겁니다. 또 하나 그러면 투부정사가 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요 and는 등위 접속사이므로 여기에 있는 목적 보어 자리에 있는 투부정사와 여기에 있는 두 가지 목적 보어구나, 이렇게 큰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스피치가 강력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려거든 우리가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그런 기초적인 어떤 기초가 있습니다라는 이 명사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어떤 멋진 표현들이라서 제가 이 전자책 이북에다 이 내용들을 담고 여러분과 해석을 거기서는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나에게 효과적이 되려면은 전자책 사서 내가 먼저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거 뭐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먼저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해석을 스스로 할 수 있고 하는 거는 굳이 이 강의를 안 들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모르는 페이지, 어떤 특정 페이지에 뭔가가 모른다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